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요. 긴 밤입니다. 저자는 룰이고요. 이분이 글과 그림을 함께 작업을 했어요. 출판사는 문학동네 어린이입니다. 노드는 코끼리 무리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흰바위 코뿔소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할 때까지 노드는 자신이 코끼리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코끼리였거든요. 단지 자신은 아직 덜 자라서 코와 귀가 조금씩 길어지는 중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든의 코와 귀는 그대로였고 단지 코에 커다란 뿔이 쑥쑥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뿔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노든은 깨달았어요. 그곳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것을요. 가족을 잃거나 코와 귀 등 신체 손상을 입은 코끼리들을 모아 보살펴주는 곳에 유일한 흰바위 코뿔소인 노든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노든은 자신이 몸만 코뿔소인 코끼리라고 생각했어요. 코끼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노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코끼리 고아원에서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고아원에 남아서 이대로 편안하게 살지 아니면 야생으로 나가 미지의 더 큰 삶을 살지요. 노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노든은 깊은 고민 끝에 나는 코끼리니까 코끼리답게 고아원에 남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 코끼리에게 자신의 진지한 선택을 이야기하게 되죠. 할머니 코끼리가 노든의 선택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너의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그렇게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서 넓은 야생의 숲으로, 야생의 대지로 돌아가죠. 노든에게 다가온 드넓은 초원과 노을 지는 붉은 하늘. 모든 게 생경했지만 노든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더욱 크게 다가온 건 노든과 같은 코뿔소의 무리를 본 순간이었어요. 노든은 생각했어요. 그동안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흰바위 코뿔소로 살 수 있는 건 같은 코뿔소의 무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코뿔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여쁜 딸도 낳고 행복한 코뿔소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3마리 코뿔소는 어딜 가든 늘 함께였어요. 뿔이 가려울 때면 서로 뿔을 맞대고 긁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낮잠도 자고 또 달이 높이 뜬 고요한 밤이면 시원한 진흙을 찾아 한바탕 새 가족이 진흙 목욕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아내와 딸은 노든에게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시원한 진흙을 찾아 가족이 모두 즐겁게 진흙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언가 숲속에서 반짝이는 듯 하더니 매우 큰 벼락 같은 소리가 나고 노든이 정신없이 무언가와 싸우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 코뿔소의 뿔이 잔인하게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진흙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옆에는 예쁜 딸아이의 몸 또한 차디차게 식은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노든에게는 긴 밤이 찾아옵니다.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숲을 지나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코뿔소들 옆에 아직 숨이 붙어 쓰러져 있는 노든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구조된 노든은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가 됩니다. 그곳에는 노든과 같은 코뿔소 앙가부가 있었어요. 앙가부는 자신과 닮은 코뿔소 노든을 보자 뛸 듯이 기뻐해요. 하지만 노든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낮이 되면 무기력했고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으로 인해 지쳐 있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분노에 휩싸여 사람들에게 복수할 꿈만 가득 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해서 내 가족을 죽인 그들을 복수할 수 있을까? 노든은 자신의 분노로 모든 것을 뜨겁게 태워버릴 것만 같았어요. 매일같이 악몽으로 몸서리를 치는 노든을 깨우는 건 앙가부였어요. 이런, 매일 심술만 부리니까 밤에 나쁜 꿈을 꾸지. 앙가부는 악몽을 꾸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노든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거라고요. 노든은 그런 앙가부를 매우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웬일인지 초원에서 있었던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앙가부에게 해주고 있었죠. 앙가부는 그런 노든의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평생 동물원에서 살면서 바람을 타고 마음껏 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앙가부는 노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원 속을 내달리는 자신을 계속 상상하게 되었어요. 평생을 동물원 안에서만 살아온 앙가부는 초원이 매우 궁금했지만 동물원을 탈출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매우 겁이 났거든요. 반면 분노와 복수심에 날마다 불타고 있던 노든은 쉼없이 탈출을 시도해요. 그렇게 겁이 많던 앙가부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노든의 탈출을 돕고, 그러면서 자신 또한 언젠가는 노든과 함께 이곳에 나가서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때가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득 안게 되죠. 탈출 시도에 실패한 노든이 그만 다리를 다쳐서 치료실에 주사를 맞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돌아왔을 때 함께 초원을 달리자 약속을 했던 앙가부가 그만 혼자 있던 사이에 몰래 동물원에 들어온 사냥꾼들에게 잔인하게 뿔을 잘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노든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흰바위 코뿔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반면 동물원에서는 윈보와 치쿠라는 펭귄이 한 알 한 개를 번갈아가며 품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알은 여느 펭귄알처럼 새하얗고 예쁜 알이 아닌 검은 반점이 있는 조금 이상한 알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알이 어디에서 온 건지 어디에서 버려진 건지 알 수 없었죠. 윈보와 치쿠는 모두가 피하기만 하는 그 알을 함께 품어주기로 했어요. 치쿠는 어릴 적 정어리뼈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한쪽 눈에 상처를 입어 오른쪽을 잘 못 보는 펭귄이에요. 다른 펭귄들과 부딪히거나 넘어지기 일쑤였던 치쿠를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 편에 서서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단짝 친구가 되어주었죠.
그렇게 서로 번갈아가며 음식을 구해오고 알을 품던 어느 날, 커다란 굉음과 함께 동물원이 불길에 휩싸이고 말아요. 전쟁이 일어난 거였어요. 노든도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사자와 동물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온 세상이 붉은 열기로 가득했거든요. 노드는 넋이 나간 채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 철조망 너머로 나가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지 모른다. 앙가부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노드는 누군가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게 철조망이 열리다니. 그것도 그토록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앙가부가 죽고 난 다음에. 노드는 죽은 얼룩말과 표범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움직이지 마! 하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웬 펭귄이 알을 넣은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치쿠였어요. 그렇게 양동이 속 알과 치쿠, 노드는 긴 여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치쿠와 노든의 로드무비가 비로소 이 이야기의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복수로 가득 찬 노든과 오로지 알을 살려야 한다는 윈보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어디가 끝인지 모를 사막을 건너고 건너 바다를 향해 가는 치쿠. 그렇게 그들은 긴긴 밤을 함께하는 우리가 됩니다. 서로 모습은 매우 다르지만 끝없는 긴긴 밤을 함께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그들에게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긴긴 밤을 함께했으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나를 만드는 내 주변의 모든 것, 다름과 연대, 그리고 두려움과 환희. 짧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느 날 밤에 조금은 오래전에 사놓은 이 책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딸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스스로 책을 잘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단 한 가지 잘해주었던 게 항상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읽기가 힘이 들면 밤에 내가 읽어줄게 했더니 엄마가 읽어주면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틀에 걸쳐서 잠들기 전에 읽어줬는데 이틀째 되던 날에 정말 아이가 책을 덮는 순간 이미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 죽여서.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첫 번째에 넣으면 너무 좋을 책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는 날이었는데 이 책을 챙겨가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며. 아이가 너무 펑펑 울어서 저는 좀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이 책에 대한 감동의 여운이 저도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이렇게 코끝이 좀 저도 시큰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눈물을 참았지만 지금도 이 책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뜨거워져요. 정말 이 긴긴 밤, 이 책을 꼭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아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으로 우리 만나요.